그는 한 직장에서만 23년이나 쭉 일한 50세 직장인이다. 회사. 출근 시간에는 항상 막히는 시간을 피해서 한두 시간 일찍 출근을 한다. 40이 넘어 늦은 결혼을 했고 현재 아내와 초등학교 아들 한 명과 살고 있다. 그가 출근을 하면 하루 종일 육체와 정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나서야 퇴근을 한다. 누구를 만나기도 따로 무엇을 하기도 귀찮아했다. 젊은 시절 드러머를 꿈꾸었지만 스틱을 놓은 지는 10년이 지났고 한 동네 사는 30년지기 친구도 1년에 한 번 보기 힘들다. 그래서인지 결혼 후 그의 동서는 직장, 집, 그리고 집, 직장이 전부였다. 맞벌이를 하는 아내에게 육아를 떠넘기지 않게 하려 했고 늦은 나이에 얻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늘 눈에 아른거려 다른 곳에 한눈 팔 여유도 없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기상해서 밤 11시에 취침하기 전까지 빽빽한 직장일과 육아와 집안일로 가득한 하루하루가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부턴가 그는 은퇴를 꿈꾸게 되었고 60세 정년을 목표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다. 바쁜 와중에도 그가 두 가지 꼭 하고 있는 일은 10년을 더 버티기 위한 하루 30분 이상 운동과 언젠가는 가족과 함께 캠핑카 세계 여행을 떠나기 위해 출퇴근 운전 시간을 이용한 영어 회화 공부다. 이제 중년에서 장년으로 접어들어 어느덧 노년을 준비해야 하는 바쁜 직장인의 삶을 살다 보니 구독자 1만을 코앞에 두고도 넉 달 넘게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취미로 시작한 유튜브지만 감사하게도 이전에 올린 전기차 관련 영상이 떡상하여 50만 조회수를 넘기며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 캠핑카로 퇴근할 수밖에 없는 아빠의 일은 그의 두 번째 50만 히트작이었다. 댓글을 보면 예의 없고 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따뜻한 응원의 댓글이 더 많다. 감사하게도 그의 모든 영상들은 좋아요의 비율이 월등히 많아서 매번 보람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 1만 킬로미터 사용 후기 영상을 제작하고 싶었으나 바쁜 스케줄로 미루다 6천 킬로를 더 타고 나서야 올리게 되었다. 그가 전기차를 갖게 되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이 혼자만의 여행이었다. 그 중에서도 추억 여행이다. 추억 여행이라 함은 그가 자라고 뛰어놀던 곳, 다녔던 학교,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추억이 있는 곳을 거닐며 그의 지나온 삶을 반추해보고 싶은 그만의 오래된 프로젝트였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지 않고 생각대로 이동하고 먹고 느끼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최대한 많은 곳을 이동하면서 휴식도 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필요한데 바로 전기차가 최적이라고 생각되었다. 캠핑카를 소유하고 있을 때도 추억 여행을 시도해 보려 했지만 이동이 빠르지 못하고 주차가 자유롭지 못해 정작 실행해 보지는 못했었다. 오늘은 그렇게 미뤄왔던 혼자만의 추억 여행을 드디어 떠나게 되었다. 이번에 떠나는 여행이 비록 1박 2일 동안의 짧은 일정이기에 가고 싶은 곳을 최대한 많이 가기 위해서는 일반 승용차가 편할 것인데 그 중에서도 전기차가 특별히 좋은 이유는 날씨가 덥거나 추워도 중간중간 차에서 휴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차박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의 추억 여행지는 그의 유년기와 학창시절을 보냈던 그의 고향 대전이다. 집부터 대전까지의 거리는 180km 정도이다. 사실 그는 전기차의 경제적인 부분보다 기능적인 측면을 더 마음에 들어한다.
물론 내연차에 비해 많이 절약할 수 있었지만 저번 영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 다루었으니 오늘 이 시간에는 전기차의 경제적인 측면은 배제하고 전기차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 중 5가지를 뽑아서 그의 삶과 연관을 지어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영상을 올리지 않았던 기간에도 그의 가족은 전기차를 패밀리카로 항상 편하게 타고 다녔다. 집과 직장이 전부였던 그에게도 전기차가 생김으로써 삶이 조금이나마 즐거워졌다. 전기차이기도 하고 새 차이기도 해서 운전이 훨씬 편하고 편리해졌다. 전기차 바닥에는 고용량 전기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 주행도 가능하고 공조도 가능하며 국산차의 경우에는 220V 전기 사용이 가능하다. 73kW 배터리 기준으로 4인 가족이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일주일치의 어마어마한 전기량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생활에 엄청난 편의를 준다. 퇴근이 늦어 주차할 만한 곳이 마땅하지 않을 때 충전 구역이 비어 있으면 충전과 주차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병원에서도 전기차 충전 구역은 장애인 주차 구역과 함께 늘 상층에 위치해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공영 주차장에서도 친환경 자동차 구역이 있어서 이제 어디서나 주차가 편해진다. 특히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는 복잡한 주말에 백화점에서도 지하로 내려갈 필요 없이 지상에 충전과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전기차를 구입하고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혜택이었던 것이다. 막히는 시간에 피해 일찍 출근하다 보면 주차장에 일찍 도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너무 남거나 피곤할 때 특히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전기차 배터리로 에어컨을 돌리며 쉴 수가 있다. 야간 근무가 끝나면 차에서 한두 시간 냉난방을 가동하여 지침을 한 후 퇴근을 하면 졸음 운전을 방지할 수 있는 점도 정말 좋았다. 대기가 많고 비좁은 식당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시원한 차 안에서 공회전 없이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전기차라서 가능했다. 언제든 남는 시간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공간과 그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동 사무실 또는 방 하나가 더 생긴 것 같은 느낌이다. 캠핑을 좋아한다면 전기차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V2의 기능은 무거운 파워뱅크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전기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오토 캠핑장이 아니더라도 로지에서 전기 사용을 가능케 한다. 캠핑카와 카라반을 경험한 그의 가족은 비록 공간은 캠핑카에 비해 전기차가 훨씬 좁을 수 있었지만 캠핑 시 전기차를 텐트와 연결해서 차 안에 공조를 사용하고 있고 경유를 태워 냄새가 나는 무시동 히터가 아닌 전기를 사용해서 냉난방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쾌적하다. 여행이 편해진다는 점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만약 장거리 여행을 떠난다면 중간에 충전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다. 여행 전 급속 충전소 위치를 잘 알아보고 충전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이다. 여행이 편해지는 것은 일단 사계절 차박이 가능하고 차 안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난생 처음 겨울 솔로 캠핑도 도전해 볼 수 있었다. 떠나기 전 100% 완충을 한 상태이고 에어컨을 켜니 주행 가능 거리가 404km로 표시된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새벽 일찍 출발을 했다.
대전까지 가는 데는 충전이 필요 없지만 도착해서 사용해야 할 전기를 위해 마지막 휴게소에서 급속 충전을 할 계획이다. 그는 오늘 밤 차에서 하룻밤 묵을 생각이고 이불도 미리 챙겨왔다. 같은 고속도로를 달리더라도 출근길과는 다르게 마음이 설레고 즐겁다. 미리 저장해둔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면서 오늘 가게 될 곳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오창 휴게소에 도착하였다. 오창 휴게소에 이렇게 멋진 급속 충전소가 있는지 몰랐다. 배터리 61%, 주행 가는 거리 254km가 남았고 앞으로 대전까지의 거리는 55km, 50분을 더 달리면 된다. 이곳에서 충전을 하면서 화장실도 가고 1시간 정도 쉬었다 갈 생각이다. 여기가 아닌가 보다.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출발한다. 배터리는 다시 100%가 되었다. 경로를 벗어나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벗어나 재탐색. 제일 먼저 들릴 곳은 최근 못 갔던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이다. 대전에 사는 막내 삼촌과 함께 가기 위해 삼촌 댁으로 향한다. 대전에 오면 늘 마음이 편해진다. 낯 익은 거리와 풍경들 언제 봐도 반갑다. 노잼 도시라고 놀려대지만 그는 동의할 수 없다. 적어도 그에게는 갈 곳 많은 재미난 도시다. 과일이라도 사기 위해 홈플러스에 들렸다. 여기에도 전기차 충전구역이 그를 반긴다. 배터리 잔량이 85%나 남아있지만 장 보는 동안 100%가 되어 있을 것이다. 대전에서 지낼 1박 2일 동안의 충분한 전기량이다. 대전공원묘원. 삼촌을 만나서 산소로 출발을 한다. 삼촌과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이야기를 꽃피우니 50분 거리의 산소에 벌써 도착을 했다. (30대였던) 막내 삼촌은 어느새 70세가 넘으셨고 국민학생이었던 그는 50대가 되어버렸다. 점심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길을 나선다. 전복 요리 전문점이었는데 꽤 괜찮게 나왔다.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맛이었다. 삼촌은 대전에 왔으니 성심당에 꼭 가야 한다고 그를 데리고 간다. 사람 많긴 많다. 네. 아, 여기 케이크 파는데요? 여기 케이크만 팔고 아, 여기는 뭐 많이 들나 보네.
뭐 오래 기다릴 것 같으면 그냥 가시죠. 네. 평일 낮인데도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다. 네. 왜 다들 녹색 우산을 쓰고 있나 했는데 떼약볕에 기다리는 고객들을 위한 성심당이 준비한 양산들이었다. 매장 안은 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주말은 이보다도 훨씬 더 많다고 하니 이 정도인 게 다행인 것이다. 아들 주라고 이것저것 빵을 보이는 대로 담으신다. 여기에요? 삼촌은 그가 오늘 돌아가는 줄 알고 성심당의 명물 튀김 소보루와 부추빵까지 사주셨다. 사실 그도 내일 집에 가기 전에 이곳에 들려 튀김 소보루를 사가려고 했었다. 하지만 오늘 빵 선물을 잔뜩 받았으니 내일까지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걱정이긴 하다. 장인 장모님을 드리라고 한 세트 더 사주셨다. 삼촌과 헤어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추억 여행을 시작하였다. 맨 처음 와보고 싶었던 곳은 국민학교 때 다녔던 교회이다. 예전 모습 그대로인 옛 교회 건물과 그가 타고 온 새 전기차가 대비되어 40년 세월이 느껴진다. 내부는 많이 바뀌었지만 주일학교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했던 장소는 아직 그대로였다. 지금은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추억이 있었던 시장 골목을 찬찬히 돌아보았다. 그가 국민학교에 다녔던 1982년에는 프로야구가 출범을 했고 500원짜리 동전이 처음으로 나왔었다. 40년 만에 와본 초등학교지만 4초 만에 떠나고 만다. 차창 밖으로 지나치는 풍경들 하나도 그에게는 모두 소중하다. 그가 중학교를 다녔던 1988년에는 서울 올림픽이 개막을 하였다. 주변에 도착하였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그도 저 운동장에서 많이 뛰어다녔으리라. 그가 20대였던 1990년대에는 IMF 외환위기가 터졌었고 온 국민이 박찬호에 열광했었다. 80년대 동양백화점은 NC백화점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고 핸드폰이 없던 시절 여자친구와 약속 시간을 정해 만남 장소로 이용했던 이 안경원도 지나쳤다. 대전역 광장은 예전 그 모습이 아니었지만 대한통운 건물은 특색 있게 여전히 주황색 그대로였다. 이렇게 변한 것들과 변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기억으로 한참 빠져들고 있었을 때쯤 저 많은 성심당 빵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전기차라서 주차 중에도 빵을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고민 끝에 그는 그가 다녔던 고등학교를 끝으로 아쉽지만 추억 여행을 마치기로 결정했다. 다음번에는 꼭 긴 추억 여행을 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보았지만 체육 시간이 끝나고 수도가에서 친구들과 함께 마셨던 물이 가장 생각난다. 차 안에 음식이 있어 전원과 에어컨을 계속 켜놓았다. 주행 가는 거리가 327km이니 이대로 집까지 가는데 문제는 없겠다. 어렵게 시간을 내서 드디어 오게 된 추억 여행인데 해가 지기도 전에 집으로 돌아가는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하지만 가족들에게 가장 많은 위안을 받는 그가 자석처럼 이끌려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물론 신선한 빵을 장인 장모님께 오늘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외출하고 계시지는 않았다. 나중에 전해 들었는데 튀김 소보로를 아주 맛있게 드셨다고 한다. 아내와 앙팡이를 깜짝 놀래켜 주려고 연락하지 않은 채 가고 있다. 언제 왔어? 아빠 깜짝 쇼야. 아빠 몰래 왔어. 시연이 놀래키려고. 아빠 근데 응. 오늘 아빠랑 같이 잘 거야? 그럼 당연하지. 나 시연이 형 잘라고 왔는데. 아빠가 깜짝 놀라는 거야 언니. 여기 뭐지? 대전에서 직접 공수해온 튀김 소보로 드디어 맛본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방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니야. 내연차가 한 대 더 있지만 가족 여행엔 항상 전기차를 타고 간다. 차에서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양주시와 지상작전사령부가 주관하는 행사에 왔다. 일로 와. 엄마도 검사한다. 군부대 내에서 하는 행사라 출입 검색대를 거친다. 앙팡이가 오랜만에 찐으로 신나 보인다. 규모가 상당하다. 시연아, 요 앞에 서야지. 요 앞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대전차와 탱크들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 너무 멋있다. 군인 아저씨들의 도움으로 실제로 탑승도 가능했다. 이거 쏠수 있어. 진짜 쫄려. 그냥 써볼까? 멋있는 거. 총알이 없는 총이죠. 총알이 지금 없지요. 우와, 진짜 멋있다. 나가면 사람들이 막 낚시할 거 아니에요. 맞아. 날개가 날 거 아니에요. 맞아. 시연아, 멋지지? 이제 가자. 야, 여기보다 굴 좋습니다. 아, 군악대 연주를 마지막으로 집으로 왔습니다. 둘째 날은 아예 군복을 입고 출발합니다. 잠깐만. 오늘은 작은 냉장고도 챙겨갑니다. 경례. 됐다. 찍었다. 들어가. 잃어버리지 마. 됐다. 겁내겠다. 여기까지가 우리 가족의 전기차 생활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못 봤다. 못 봤어. 못 봤어. 역시 군인들이 서비스가 좋다. 찍고 있어. 한겨울밤 동안